세종시의 정치력 후퇴, 정치력 상실, 정치력 저하 라는 걸 많이 믿었습니다. 2010년도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 이해찬 우리 총리님이나 또 이순희 시장님께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활동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음을 아마 시민 여러분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선 이후로 행정수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국회 세종이사당, 대통령 집무실, 기타 일자 국가산단 등등에서 토대를 마련됐으나 정부의 의지가 좀 미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현 지방정부도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세종시에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건강한 정치인이 건강한 세종시를 만들 수 있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제 문제의식을 우리 세종시는 정치력 부재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한 정치인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고 그 건강한 정치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 제 역할이다. 오늘 저는 세종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저와 민주당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렸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께서 175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고 저에게는 재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무거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어떻습니까? 변화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욱 뻔뻔하고 무도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진실을 요구하는 최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은 여전히 거짓말과 거부권을 반복하며 국민과 국회의 의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런 대통령과 가족의 심기를 보좌하는 데 앞다퉈 충성 정정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강해져야 합니다. 반성과 변화없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민생, 안보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낼 진정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더욱 혁신하고 변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는 반쪽의 승리로 만족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픔을 거울 삼아 세종시를 다시 하나로 통합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당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모아 세종시를 노무현의 도시, 민주당의 도시로 복원해야 합니다. 실체 없는 미래 전략 수도가 아닌 노무현이 꿈꾸었던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제2수도인 행정수도 세종으로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은 시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모아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변화와 쇄신을 통한 정당의 개혁, 그것이 바로 정권 교체하고 세종시를 복원하는 근간입니다. 지금 민주당엔 인재혁신, 정책혁신,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세종시당의 3대 혁신 과제를 통해서 민주당의 중심, 정권교체의 중심이 되는 세종시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능력 있는 인물이 등용돼서 봉사할 수 있는 혁신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도 바뀝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인재혁신을 통한 새로운 리더십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과거 낡은 리더십을 청산하고 더 나은 세종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키워내는 것이 차기 세종시당 위원장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밀실의 힘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일 잘하는 인물이 제대로 평가받고 능력 있는 새 인물이 등용되는 인재 혁신의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둘째, 민주연구원 분원 설치를 추진해서 시당의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이 원하는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해서 국회와 지자체를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시당은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 정책을 중앙당에 요구하고 관철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민주연구원 분원 설치를 추진해서 세종시의 지역적, 정치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앙당, 연구기관, 또 국회와 연계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완성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세종시의 잠재력을 확대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 정책 교두보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소통 시스템의 확대로 당원의 목소리가 주인이 되는 세종시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난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마을국회라는 시민소통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말마다 세종시의 곳곳에서 시민들을 찾아뵙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의정에 반영해 왔습니다. 이처럼 당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원 총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당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당의 의사결정에 당원들의 목소리가 가장 우선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당원 주권을 이루는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만드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힘은 바로 당원과 시민에게 있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당이 돼야만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 강준현 세종시당의 새로운 길을 당원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서 정권 교체로 가는 새로운 길, 세종시당이 중심에 서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합의 추대가 됐든 경선이 있든 8월 11일 날 오전 11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당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첫 회의가 7월 24일 날 열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 확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저 혼자 등록하게 되면 추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도 찬반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가 생기게 되면 경선을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소통 시스템을 좀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세종시가 출범한 지 벌써 12년 됐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2년 됐는데 이제 향후에 행정 수도가 완성될 때까지, 이 도시가 완성될 때까지의 그 로드맵을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민주연구원 분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시당 산하에 좀 그런 기부를 좀 둬서 다시 한번 좀, 이게 이제 지금 한 2, 3년 동안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가치나 철학이. 가치와 철학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책 현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다음 시장 후보를 잘 찾는 거. 아까 인재혁신 얘기했는데 시당위원 입장에서는 다음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온전한 시장 후보를 잘 찾아서 발굴해서 중앙당과 잘 협의해서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는 5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저번에 아까 두 명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세 분입니다. 재선 이상이 이순열 의원, 임채성 의원, 상병원 의원까지 세 분인데 5의원들이 좀 미약했지요. 초선 의원들로 많이 채워졌으니까. 근데 우리 당내 규율이 있습니다. 여성 가점, 신인 가점 등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당원 당규 내용을 알면서 시민이나 당원들과 평소에 소통 못하면 지지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경선부처에서 정정을 하는 구도에서 평소에 열심히 안 하면 결국에 패배를 하죠.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에는 물론 제가 혼자 평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평가 시스템을 좀 공고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처절하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처절하게. 표현이 좀 야박하지만 하다못해 의원총회 불참하는 것도 카운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총 참석률이나 아니면은 또 상임위 참석률이나 본회의 참석률이나 아니면은 시민과 또 당원들과의 소통 횟수나 다 평가를 받거든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내가 향후에는 다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좀 저번에는 좀 미숙한 면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재선의원 되다 보니까 저도 평가받았듯이 우리 시의원님들도 똑같이 우리 시민과 당원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간에 시장님이나 타 당의 지도부를 만나서 밥 먹는 게 협치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는 게 이게 다 협치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협치라고 안 봐요. 오늘 점심에 시장님하고 밥 먹게 돼 있습니다. 경제부 시장하고 행정부 시장하고. 그럼 만나면 협치가 되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봐요. 현안이 있으면, 과제가 있으면 아마도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됐든 현안이 됐든 법이 됐든 간에 수시로 찾아와서 저한테 보고하고 설명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무부 시장할 때는 2년 동안 국회를 거의 한 달이면 2-3번씩 올라가서 법안 설명하고 예산 설명하고 다 했습니다. 이게 협치입니다. 만나서 사진 찍고 밥 먹는 게 협치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협치했다고 내보내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오늘 저희 점심 먹게 돼 있는데 사진 찍어서 협치했다고 내보내시면 될 겁니다. 아니, 이거 자체가 나 협치의 방법입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세종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일단 국가균형 발전 관련해서는 무지하지는 않지만 의지가 별로 없어요. 의지가. 그래서 처음에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르경 메가시티가 폐기가 되어버렸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충청, 충북, 충남, 대전, 세종 해서 각 지자체가 순환보직을 받아가지고 지금 특별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건데 핵심 먼저 말씀드리면은 국회 세종의사당원 건립위원회가 이번 달 말이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지금 700억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 개혁을 할 겁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예전에 우리 그 국회의사당법 그 통과된 대로 내용 11개 상임위한 거는 이제 추진이 됩니다. 다만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국회 완전 이전 얘기를 했어요. 대환영이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지금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내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2차에 국회 완전 이전 관련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2012년도 출범할 때부터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완전 이전, 행정수도 완성, 명문화하는 작업을 좀 추진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의장님하고 얘기도 됐고 지도부하고 얘기도 됐고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이제 국제공무원 들어갑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흡한 거 일자리죠. 총선 내내 말씀드렸지만 인구 유입이 완전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40만에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어찌할 겁니까? 이런 고민을 해달라는 거죠. 정부가 의사당은 어떻게 할 건지, 대통령 집무실은 어떻게 할 건지, 일자리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정주환경은 어떻게 할 건지, 읍면지역 균형 발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을 지방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년 동안 제가 볼 때는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국가산당 관련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상 단계에서 이제 준들과의 요구, 또 LH의 기준과 좀 상충된 게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 단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약간의 갈등과 그런 상황은 예상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주 지원 대책이라든가 또 생계 지원 대책이라든가 또 보상가라든가 이렇게 이제 합의 보는 과정들이 좀 지난할 겁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빨리 되면은 내년 초부터 이제 보상에 들어가니까 잘 진행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어느 기업을 유치할 거냐. 어제 LH 본부장 얘기는 뭐냐면 아예 지금 대기업이 한두 개 딱 유치가 확정이 되면 일이 더 쉽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경비를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종무위 간사인데 요행이도 저희 종무위 수관부처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여기 국민권익위원회, 또 세종에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등에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다 수관부처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요즘 저한테 대기업들이 많이 옵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산업 관련해서 대기업들도 반도체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방산 산업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으로 좀 도전하려고 하는 사업 구조를 재편하려고 하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좀 찾아서 빨리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방법원은 제가 1호 법안으로 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가 지금 굉장히 심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월 말쯤이면 법안이 상정될 것 같아요. 이제 법안이 상정이 되면 법안 1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국정감사 끝나면 잘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멀었어요? 예. 자, 하나, 둘, 셋. 예, 연습했고요. 네, 됐습니다.